명품 스피치 코너의 PD 민영욱 교수입니다. 네, 오늘 2700년 전에 이 땅에 부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온 누리의 자비와 평화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재무 설계사이시면서 또 시니어 플래너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보험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지식과 또 건강과 또 어떻게 하면 노후까지 안정되게 금전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일 겁니다. 아마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우리 이영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일은요? 네, 저는 그 미래 시니어 플래너로서 많은 분들께 인생 설계를 해주려고 강사를 좀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서울법인 재무설계센터라는 그 재무 컨설팅 회사에서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지점장, 부럽습니다. 네, 저는 팀장도 못 해봤습니다. 네, 주로 그 지점에는 몇 분 정도가 근무를 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한 1200명 정도의 규모로 있지만 한 지점에 지점을 맡고 있으며 그리고 저희 지점은 20명 정도의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네. 대단하시군요. 그럼 지점장님으로서 한 20명의 희노애락을 다 책임지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또 스트레스도 해소시켜 주셔야 될 텐데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신가요? 네,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우리 그 동거동락했던 우리 직원들이 각자 사연으로 떠날 때가 일단 가장 마음이 아프죠. 그렇겠군요. 네. 떠날 때. 네. 야, 떠날 때는 말없이 그런 노래도 있는데 붙잡으셔야 합니까? 보내줘야 됩니까? 그렇죠. 저희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더 좋은 환경으로 아니면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일로 가신다면 기꺼이 가셔서 열심히 하셔서 성공하셔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남의 말에 꾀임에 넘어가서 말만 사탕 발린 얘기를 듣고 그렇게 그만두는 분한테는 정말 안타까워서 설득하고 해도 가시는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이 떠나서 나중에 또 저희 회사가 제가 좋아서 돌아오시는 분도 계세요. 네. 야, 멋지시네요. 이야, 참. 그래, 직장 생활하면서 좋은 상사를 만난다는 것은 더 없는 축복일 겁니다. 그렇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 좋은 상사를 만나는 것, 어마어마한 일이죠. 네, 우리 이영선 우리 지점장님 얼굴을 뵈도 아주 정말 편안해 보이시고 마음씨가 부처님처럼 넓어 보이십니다. 네, 그래도 다 누구나 희로애락이 있죠. 가장 힘드셨던 부분 살아오시면서 어떤 점이신가요? 네,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좀 메이는데요. 제가 28에 93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려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제가 일본에 저희 고모가 계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고모가 계시는데 공부를 하면서 고모의 일을 좀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일본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나가려고 했는데 엄마 친구분이 놀러 오셔가지고 딸이냐고 예쁘다고 우리 조카가 있는데 공무원인 우리 조카가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 주자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엄마 말씀도 지금 무슨 그 나이에 다시 일본을 가냐 결혼해라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 성실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직장이 공무원이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 또 상대자는 또 시댁도 집 한 채 사줄 수 있다고 또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결혼 상대자로서는
안정감 있게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지요. 음. 그래서 우리 시대로서는 상상할 수 없이 본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오, 야. 이렇게 3개월 만에 결혼을 해서 시댁에서 음. 많이 막 적극적으로 밀고 남편도 나이가 많았어요. 33이면 그때 그래서 우리 이모가 호적동문 떼어봐야 된다. 갔다 온 사람 아닌가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네, 결혼해서 2아이 낳고 좀 잘 살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4년 만에 그 남편이 기침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2달 이상을 가길래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한 결과 폐암 진단을 좀 받았었어요. 오호, 그래요? 그때 이제 우리 그 담배도 피지도 않고 술도 먹지 않는 사람인데 그거에 상관없이 그런 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우리 아이는 작은 아이니까 막 돌이 지나서 아장아장 걸을 때인데 너무 어떻게 내가 이 어린아이를 두고 생활전선에 뛰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굳게 마음을 먹고 남편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온갖 책과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를 수집을 해서 병원 그 치료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런 식이요법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암이라는 거는 5년만 넘으면 그래도 안심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5년이 다 됐는데 안심할 정도 됐었는데 또 검진 결과, 정기 검진 결과 뭔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보여서 보니까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시 이제는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끈을 놓지 않고 다시 또 제가 홍삼 뭐 이렇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물 먹듯이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식이요법 뭐 남편 역시 그 의지가 강해가지고요. 이 남은 처자식을 어떻게 먹고 살게 해야 되나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네. 선생님 저는 내년 2월까지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래야 남은 처자식 연금이라도 남겨줘야 먹고 살지요 하는 그 소리에 지금도 이렇게 들으면 목이 메이죠.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야.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제 목표했던 그 기간은 넘겨서 오, 다행히. 선생님도 됐지요라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네. 그게 아픔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아픔은 그 남편하고 목숨과 바꾼 돈을 갖다가 우리 남편이 또 유언으로도 그랬어요. 그 귀 얇아가지고 누가 어쩌게 하면 넘어가지 말라고. 근데 사람이 또 마음이 돈이 있는데 은행에다가 1억을 넣어놔도 돈이 30만 원 정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겠다. 사실 제가 커피숍 하는 게 꿈이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강남에 있는 컨설팅 회사를 갔었어요. 가서 그 잠깐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거의 한 3억을 투자했다가요. 사실 아이고. 2억을 날려 먹었어요. 그러니 실의에 빠졌죠.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게 남편 목숨하고 바꾼 보험료를 제가 그렇게 됐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실의에 빠지는데 어린 애들이 어린 아이는 아니에요. 그래도 남편이 12년을 버텨줘서 감사하죠. 그러니까 폐암 내후가 1, 2년밖에 안 되거든요. 다 기적이라고 하고 우리 시댁에서도 너 때문에 더 살았다라고 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 중1, 3 되면서 그렇게 떠나서 다행히도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제가 밖에 나가서 또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로 이제 엄마로서 열심히 살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엄마를 보고 정말 열심히 살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정말 열심히 그걸 툴툴 털어버리고 내가 세상을 세상 공부를 큰 돈을 수업료를 주고 배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일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 현재 이 일을 맡아서 짧은 기간 안에 또 뭐 제가 목표가 본부장이라고 이제 목표까지 아주 세웠지만 이따가 꿈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주 그냥. 네. 어려운 말씀을 또 시청자 여러분께 아주 소상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남편분의 의지가 또 이영선님의 사랑이 12년 동안 그렇게 사시게 하셨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또 듣다 보니까 코끝
눈빛이 참 찡해지네요. 자, 상당히 이제 성격이 원만하셔서 남한테 화를 잘 못 내실 것 같은데 그래도 화내실 때가 좀 있으신가요? 그럼 있긴 한데요. 많이 참는 편이에요. 아. 지금은 또 저 관리자로 있으면서 많이 더 참지요. 웬만하면 내색을 안 하고 그냥 속으로 삭히다가 정말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얘기를 들어주고 또 제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술 한 잔 사줘라. 이야. 그래서 또 되면 술 먹으면서 수다 떨고 또 이렇게 하소연하다 보면 또 싹 풀리게 되고요. 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좀 풀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술을 많이 먹진 않습니다.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참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또 성취감도 느낄 때도 있고 또 어깨가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네. 어떤 때 일이 즐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저희가 하는 일은 영업이기 때문에 가장 즐거울 때는 새로운 식구,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올 때 네. 가장 또 즐겁고요.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와서 즐겁게 일을 해서 본인들의 수입과 또 수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또 우리 지점 실적이 올라가므로 사실 실적이 올라가야 저도 수입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직원들 하나하나가 즐거워야 저도 즐겁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잘 되기 위해서 제가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네. 그렇게 해서 따라와 주면 정말 그게 감사하고요. 또 보람이 되고 또 근데 그렇지 못하고 낙오하고 떠나는 사람은 정말 마음이 아파요. 같이 동고동락했던 분들이 떠나면 그것 때가 가장 또 마음이 아프거든요. 역시 즐거울 때는 실적이 좋아서 다들 즐거워할 때가 정말 즐겁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그 실손이 이제 보험회사들이 손해가 좀 많다 보니까 실손을 지금 이제 좀 중단한다고 해요. 좀 어떻습니까? 실손보험.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일단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건강을 그 서민들을 위한 저는 보험이라도 생각하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보험 없어도 돈으로 다 치료하면 되는데 꼭 우리 서민들한테는 필요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없으면 안 되지요. 네,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실손은 하나, 좀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주말할 때 좀 들어놓으세요. 네, 참 미소가 굉장히 아름다우셔요. 누구나 이 자리에 참 서게 되면은 두근반, 세근반 합니다. 그런데 너무 노련하게 지금 깜짝 놀랄 정도로 어제까지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뭐 포기할래요? 염려를 하셨는데 너무 지금 아나운서처럼 잘하신단 말이죠. 그 미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연습을 하셨습니까? 뭐 연습한 건 없고요. 특별하게 뭔 없는데 또 생활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만나면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대도 미소를 지으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서로 또 즐거고 그 사람 역시 또 상대한테 미소로 인사하게 되면 모두 미소를 짓는 그 모습으로 하면 얼마나 즐거운 일터가 되고 집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미소는 특별하게 연습한 건 아닌데 제가 그렇게 생활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야, 참 아름다우시네. 이야, 미소가. 그래서 그 미소만 보고 있으면은 연꽃 세상 같고, 또 정말 해피월드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참 그런 어마어마한 아픔이 있으셨단 말이죠. 그런 아픔이 전혀 느껴지시지가 않아. 그게 참 굉장하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스피치 공부 또 우리 종로이가 한국 스피치 평생교육원에서 스피치 공부를 지금도 하고 계신데 하고 나서와 지금 안 했을 때와 어떤 점이 달라지셨습니까? 네, 저는 세 가지가 생겼어요. 꿈이 생겼고 자신감이 생겼고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람. 네. 자, 꿈은 제가 이렇게 강사로 해보겠다는 꿈은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그 강사의 꿈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신감이라는 건 제가 이걸 스피치를 하기 전에는 앞에 나가면 사람들이 흐릿하게 보이지를 않았어요. 아, 보이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앞에 나가서 사람이 선명하게 보이고 와, 눈도 똑바로 마주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 자신감이 또 생겼고요. 네,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을 다양한 곳에서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거와 또 특별히 이렇게 훌륭하신 옆에 계신 민영호 교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우리 스피치를 배우면서의 큰 영향이라고 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야. 네. 네, 감사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칭찬 받으니까 매우 좋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인생 이모작, 앞으로 이제 90세까지 그 이상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 이모작은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네. 사실 제가 인생 이모작이라는 단어는 와닿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딱 50이 되면서, 내가 100세 인생에서 반을 살았구나. 남은 50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이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자녀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엄마로서 스스로 독립하는 부모 엄마로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동국대에서 시니어 플래너 지도사 과정이 강좌가 생겨서 제가 그 수강 신청을 하고서 공부를 해서 지금 시니어 플래너 1기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화 학습으로 스터디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2시간씩 그 공부를 하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동안 정도의 준비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께 인생 설계를 좀 할 수 있어서 그분들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제가 좀 지도자로서 한번 강사가 돼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멋지셔야죠. 네, 네, 네. 네, 요즘 이제 강의의 키워드가 유익하면서도 재미가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재미를 또 많이 따져요. 그래서 약간 또 재미만 너무 추구하다면 뭘 내용이 없다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좀 욕심이 많죠. 내용도 있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감동도 있어야 되고 세 마리 토끼를 원하는데 지난번에 웃음 치료 과정을 좀 하시다가 그만두셨단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이게 참 필요하거든. 웃음 치료 과정이 그게 이 스팟이라고 하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제 5분 정도 이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또 사람을 조금 이목을 이렇게 집중시켜야 되거든요. 그 스팟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사실 제가 그거 굉장히 웃음 네크라고 할까요? 저도 강의를 듣다 보면 재미없는 강의는 싫어요. 네. 심지어 목사님이 제가 장경동 목사님을 또 좋아했던 게 굉장히 즐겁게 실생활에 또 연계시켜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래 졸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아주 지루하게 설교를 해서 아주 다들 졸고 있는 그런 게 싫어서 정말 강의란 그 즐겁게 해야 청중을 사로잡는구나라는 거를 좀 알아서 제가 좀 그렇게 그 웃음 네크를 좀 배워서 저도 그렇게 재미난 강의를 좀 하고 싶어서 사실 그 고려대 펀 네크인가요? 리더십 과정. 네, 리더십 과정. 그걸 좀 그 하고 싶었는데 좀 뭐가 시기적으로 조금 뭐 안 맞아서 수강을 못했습니다. 네, 관심 있습니다. 네. 그래요. 9월 달에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또 아주 낚이셨네 벌써 또. 네,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꿈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네, 제가 사실 꿈이 이제 아까 스피치를 하면서 하나가 더 생겨가지고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 플래너 이제 강사로서 한번 정말 요즘에는 한 가지 일만 해서 뭐 이제 힘들잖아요 시대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세컨 잡으로 나중에 그 낮에는 지금 현재 일을 하면서 밤에는 강사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그래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한 가지 꿈이고
그 하나는 지금 회사에서 저희 그 본부장님들이 이제 한 8명이 계시는데 네. 전부 남성분이에요. 아, 그래서 회사 행사 있을 때마다 단상에 딱 올라가면 남성분만 있어요. 제가 저기 최초 여성 본부장이 돼서 저기 단상에 내가 오르면 얼마나 멋지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실은 뭐 이 회사 입사하면서부터 그 꿈은 제가 이제 선포를 했었어요. 대표님이랑 모든 본부장님들 앞에서. 이게 그때는 사원이었는데 그 회사에서 팀장, 지점장, 본부장이 가는 게 꿈입니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가려면 본부장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가려면 내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제 지인들 뭐 성공의 자원이 인맥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 지인들 인맥 관리를 각 다른 회사에서 다양한 영업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지인들과 소통하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나중에 같이 일을 해본다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내가 또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이거 멋지시네 아주 그냥. 이야.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버드대 도서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혔다고 합니다. 잠을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책을 보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스피치를 하시고 시니어 플래너 과정, 웃음치료사 과정, 또 신앙송 과정,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에 도전하셔서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꿈을 깨우셔서 그 꿈을 이루시고 여러분이 꿈을 이루면 또 누군가의 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일입니다. 자, 이 땅에 2700년 전에 오신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 가정에도 함께하기를 빌면서 오늘 1부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2부 이 시간에는 코칭, 우리나라의 코칭의 역사가 한 20, 30년 정도 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의 머리만 가지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살아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보다 전문가에게 내 사업이랄까 인생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코칭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은 굉장히 그런 코칭의 역사가 깊고 발달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코칭 일을 하시는 코칭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코칭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탐구하고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아름다우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네. 네, 지금 하시는 일은요? 네, 저는 지금 현재 한국 부모 코칭센터 대표로 있고요. 네. 성남시 위촉 진로 코치로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 강사로서 요즘은 주로 군 인성 강사로서 군대 가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네요. 네. 군인들 앞이라 좀 딱딱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딱딱한 느낌은 있지만 네. 전부 자녀 같은 애들이라서 또 이 시스템 자체가 딱딱하지 거기 가보면 군인들도 네. 굉장히 부드럽고 자기들의 욕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 애처롭죠. 오히려. 네. 그래요. 네. 주로 그러면 군에서는 인성 강의를 하십니까? 어떤 강의를 하셔요? 네, 주로 인성 강의를 하고요. 가끔은 독서 코칭을 통한 인성 강의, 뭐 책을 통해서 애들하고 만나는 시간, 그런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코칭은 어떻게 접하셨죠? 저도 40대 아마 막바지였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지금 살아왔는 만큼 앞으로 더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가정주부로서 그냥 이렇게 있을 일이 아니다. 네. 제가 그때 당시로는 영주에 있는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의 홍보팀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오. 그럼에도 그런 어떤 조직 속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준비를 한 게 사람을 만나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누군가에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코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영주의 선비문화 수련원이요. 수련원에 또 네네. 계셨군요. 아, 그러셨어요. 선비문화 수련원에서는 주로 뭘 하는 것입니까? 네, 거기는 이제 성균관과 연결돼서 한국 인성 고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유교적인 기반을 가지고 전통 예절과 네. 전통 문화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직장인들한테 우리 저 고유의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요즘에 또 우리 이제 한국 스피치 센터 나오셔서 좀 더 좀 스피치 관련 분야를 좀 더 연구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는데 네. 스피치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시던가요? 네, 제가 이제 사람들 앞에 늘 섰던 사람이 아니니까 학생들 앞에서는 이제 엄마 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서서 그냥 뭔가를 조금 내가 아는 걸 뭔가를 먼저 겪었던 걸 조금 알려주는 입장에서 섰었다면 네. 이제 학부형이라든가 뭐 어른들 대상으로 할 때는 이게 호흡이 막 짧아지는 게 울렁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극복해보자. 그래서 이제 교수님 계신 한국 스피치를 찾았었는데 그걸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말은 정말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의식과 어떤 이 말로 인한 영향력까지도 생각하는 말들을 잘 해야 한다. 네. 그런 게 좀 더 말하는데 조심하게 되고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게 아.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걸 느끼셨고요. 또 고려대에서도 지금 함께 하시죠. 네. 고려대 스피치 과정이죠. 네. 네. 명품 스피치 과정이 하시는데 그곳에서 또 느꼈던 점은 어떤 점이신가요? 종로에 있는 한국 스피치는 뭔가 좀 차분하면서도 실질적인 게 있다 그러면 고대는 아마도 전부 나름 자기 일을 하신 분들이 저녁에 또 다시 모여서 공부를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역동적이시고 좀 더 에너지가 업돼 있어서 제가 앞에 서거나 뒤에서 듣거나 할 때마다 어머 이 에너지 따라가기가 어떨 때는 벅차다. 좀 더 노력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아, 그러시군요. 네. 열심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칭은 주로 어디 영국과 미국에서 네. 시작됐습니까?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네, 코칭은 처음은 영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원래는 이게 코칭이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테니스를 가르치는 스포츠계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티모시 코리라는 사람이 테니스에 접목을 해서 책을 썼는데 그 네. 책을 읽고 관심을 가진 게 비즈니스계에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걸 통하면은 어쩌면은 성과가 좀 더 업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분을 모셔서 강의를 듣고 실질적으로 이제 비즈니스계에 접목을 했을 때 성과가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칭이라는 게 처음 시작은 어떤 누가 뭔가를 지적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속의 마인드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테니스도 공이 이렇게 넘어오면 그 리듬을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쳐보니까 전혀 테니스를 모르는 사람이 공을 잘 받아치더라는 거죠. 그것처럼 비즈니스를 할 때 내가 일을 할 때 그 일을 즐기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그 리듬에 맞추는 그거로부터 시작된 게 코칭이거든요. 그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그걸 꽃 피운 것은 미국에서 꽃을 피운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미국 시장이 확 코칭을 받아들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칭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학문으로도 접하게 되고 저희 한국어로도 넘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코칭이 좀 듣기에는 근사해 보이는데 네. 그 다양한 사람들의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심층 코치를 한다는 게 심층 코칭을 한다는 게 네. 상당히 또 어려울 법도 합니다. 네. 그렇죠. 어떤 점이 좀 어렵습니까? 코칭을 하기 전에 뭐 다른 코치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코칭을 시작하기 적어도 한 2시간 전부터는 제 마음을 굉장히 차분하게 호수 같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네. 그래야 그 고객이 던지는 작은 돌은 작은 파동으로 큰 돌은 큰 파동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코치가 일단 자기 마인드가 그날 불안하거나 무너져 있으면 코칭이 잘 안 되는 것.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인드를 다 읽어내지 못하고 그 순간에 함께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아. 그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참 좋으신 말씀인데 내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라. 2시간 전부터 목욕 재개를 하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목욕 재개하겠습니다. 네. 야, 네, 그거 아주 참 멋진 말씀 같으세요. 네. 그렇지만 이제 또 우리나라 문화가 묘하게 일제시대 때 그런 영향 때문인지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네. 네가 뭔데? 뭐 이런 거. 나도 그 정도는 안다. 뭐 그런 약간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적 차이로 조금 어려울 법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문화적인 차이로 치면은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다는 걸 남에게 내놓는 것부터가 조금 힘이 든 것 같아요. 내놓는 것도 힘이 들 뿐더러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다는 거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또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은 그래도 이제 뭐 상담이다, 멘토링이다, 뭐 컨설팅이다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분야에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지도를 하고 이끌어가는 문화가 있었지만 미국은 시간도 이렇게 돈이다라고는 어떤 관념이 딱 있는데 우리나라는 말 한마디 건네주는 걸 돈으로 계산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조금 힘들어서 저 사람한테 뭐 조언을 구했는데 그걸 뭘 돈을 주고 듣나? 그런 게 있어서 처음에 저도 참 이 코칭 시장에 발을 디딜 때는 무료 코칭 엄청 했습니다. 그죠? 그래. 네가 힘들구나. 그럼 내가 해줄게. 코칭 한번 해줄게.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도 이제 코칭으로서 어떤 깊이가 있어져야 되고 스킬도 키워야 되고 네. 코칭 아워도 좀 쌓아야 다른 고객을 만날 때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경력을 쌓기 위해서 무료 코칭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 문제를 가지고 잠깐 조언을 들었는데 돈을 줘? 근데 원래 코칭은 처음 시작이 계약으로 시작되거든요. 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한 10회기나 뭐 12회기 짧게는 뭐 한 번만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시간당 얼마를 지불하고 하겠다. 그 계약이 시작되고 오케이스로 사인하고 난 뒤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시작이 우리 지금 정서하고 아직까지는 안 맞는데 우리가 좀 더 경제적으로 좀 더 이제 GNP가 올라가고 이래서 4만 불 시대가 되면 그런 인식들이 자기 시간도 돈이라는 걸 인식을 하는 그런 개념이 다 자리 잡히게 되면 쉽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칭에도 그러면 분야가 있습니까? 여러 분야가 있습니까? 네, 비즈니스 코칭 하시는 분도 있고요. 진짜 학습 코칭 하시는 분도 있고, 진로 코칭, 저처럼 라이프 코칭을 하면서도 학생들 만나는 분들도 있고요. 아까 어떤 분들은 이제 시니어 플랜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 갖다 붙이면 다 분야입니다. 분야가 되네. 네. 연애 코칭도 있겠네요. 네. 연애 코칭. 연애 코칭 있죠. 네. 그거 일본 아마 지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결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네. 여성들의 이제 지위가 올라가고 혼자 사는 문화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한국도 아마 좀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자, 학습 코칭 매우 그는 또 한국 정서에 맞겠네요. 네, 학습 아주 코칭. 인기 있는 분야입니다. 학습 코칭 맞을 것 같고 라이프 코칭 그거 굉장히 그는 광범위하면서 라이프 코칭에서 그 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그 사람의 인생 변혁기에 맞춰서 그 사람의 어떤 이슈가 뭔지를 자기가 잘 인식하도록 깨닫게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이슈를 찾았을 때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게 어떤 건가 그 길을 같이 제시하고 함께 이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켜보는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의 특징이 좀 빨리빨리단 말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다 보니 굉장히 역동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IT 강국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좀 급부상했습니다만은 코칭은 약간 슬로우리면서 스텝 바이 스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문제를 설사 안다고 해도 어드바이스 받았다고 해도 단번에 그 문제가 없어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사람이 또 말하는 습관이랄까 술, 담배하는 습관이랄까 소비하는 습관이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먹는 습관 같은 것을 코칭을 받더라도 알지만은 이게 잘 안 된다. 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코칭은 이제 코치가 고객한테 뭘 알려준다기보다 네.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시작하는 게 코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라고 그 이슈를 꺼냈을 때 그 현실 파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각 분야 각도가 다 다른 질문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때 자기 현실 인식을 확실히 하게 되면은 빨리 하자는 말을 안 합니다. 아, 빨리 하지 네, 안 왜냐하면 해요? 자기가 현실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문제의 깊이를 알게 되거든요, 스스로. 그러면 선생님 이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단계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것들이 질문 과정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단계별로 이렇게 스텝이 저절로 짜여져요. 아, 그러면은 스텝이. 첫날 만났을 때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 부분이 이렇게 교정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으냐. 그 답을 고객이 스스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자기 마음에 맞는 말들,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코칭이 처음에는 빨리 해결하고 싶다고 왔다가 네. 하는 과정에서 슬로리 해주죠. 아, 슬로리 해서요? 네. 다행이네, 그거 아주. 네. 야, 네. 그럼 이제 코칭의 말씀 나왔으니까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뭐 5회, 10회, 뭐 20회 뭐 이렇게. 네, 비용은 코치님의 어떤 스킬, 경력에 따라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실제로 저처럼 처음 시작할 때 무료로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간당 100만 원 받는 분도 계시고요. 와. 전화 30분 잠깐에 그 정도 피가 나가는 분도 있어요. 몇십만 원씩. 너무나 다양해서 제가 여기서 가이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저도 그러면 코칭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력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 네. 나이가 80이 돼도 내가 전화될 힘만 있다면 고객의 말을 들어주고 그렇구나 그거에 상황에 맞는 아주 적절한 질문들을 잘 해주면 답은 고객이 찾는 거니까 제가 책임질 부분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참 매력 있는 직업이다. 저는 그렇게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요. 네, 그동안 많은 분들 무료 코칭도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클라이언트가 있었다면? 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우연하게 전화가 왔는데 남자친구였어요. 근데 네. 자기가 갱년기를 겪는 것 같다고 굉장히 힘이 들대요. 남자가? 네. 아하. 그래서 어머 어떡하니. 근데 굉장히 건실한 친구였거든요. 그 집안이 서로 다 이렇게 부인이랑 애들이랑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야밤 11시가 넘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실컷 듣다가 또 나하고 코칭을 좀 해보자. 이게 단시간에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갱년기인 것 같으면. 그러고 이제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고 했는데 한 3회기, 4회기를 넘어갔나? 느낌이 다른 거예요. 한 3회기 그 부근에서부터 느낌이 달라서 다른 질문들을 마구 했는데 이 친구가 갱년기를 겪는 게 아니라 자기가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7년간이나 같이 데리고 있던 경리가 움직인 거예요, 자리를. 알게 모르게 정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하고 이 경리하고 너무너무 180도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왔을 때 그 모습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케어받는 게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걸 자기도 몰랐던 상황에서 깨닫게 되고 나도 알게 됐을 때 둘 다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음을 정리해 가면서 다시 제자리로 가는데 굉장히 기뻤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제자리를 돌려놓는 것도 기뻤고 내가 저 아이가 갖고 온 이슈가 그게 아니라 진짜 속마음이 다른 거 있다는 걸 발견한 내 자신도 너무나 기특했고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이야, 멋지시네요. 와. 그럴 정도면 상당한 내공도 있으셔야 되겠고, 또 우리 이제 그 좀 그렇죠. 선견, 지명 뭐 이렇게 또 역학도 좀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얘기를 이제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이
고객이 자기가 자기 마음을 가리고 싶어도 가려지지가 않아요. 여러 각도의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코치는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생각을 하는데 앞 시간에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 얘기했던 거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지면 이 사람 마음이 뭔가 안 맞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 대답 가운데서 다름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 다름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이게 뭐지? 왜 난 이렇게 다른 말을 했을까? 자기 자각이 일어나면서 알게 되는 거라서 굳이 역학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코칭을 들어갈 때 들어가실 때 네. 예, 상대에 대한 어떤 좀 질문지를 네. 미리 작성하십니까? 아니요. 순간순간 물어보고 순간순간 예, 물어보고 그래서 그 고객과 함께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마음을 평온하게 호수처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예민한. 어제 했던 것을 좀 오늘 질문 그 말씀 나눴던 것을 좀 써놓습니까? 지나가 이제 일주일마다 보통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고객 앞에서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적진 않아요. 대답하는 것도 적진 않지만 다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은 메모를 해둡니다. 어떤 게 있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다.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됐다. 뭐 어제 뭐 술 냄새가 좀 났다. 네. 네, 고맙습니다. 참 그렇죠. 위대한 기술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그 스킬이야말로 휴먼 스킬 중에 가장 최고의 스킬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자, 또 코칭 하시면서 또 어려운 점은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 제일 처음에 코칭을 시작해가지고는 고객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내가 마음으로는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를 찾는 사람이 없을까? 그게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조금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무료에서 유료로 넘어가는 그 순간도 큰 마디였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또 이제 유료가 됐다 할지라도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한테 내가 온전히 이렇게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가끔은 이제 내가 평심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 평심 가운데서도 사심이 생기거나 내가 마음이 바빠지거나 그렇게 되면 코칭이 굉장히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어서 언제나 이제 마음 수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이제 큰 이슈로 다가와 있어요. 현재로는 이제 개인을 만나는 문제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이제 이걸 코칭을 좀 하다 보니까 학부형행 뭐 교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강의 요청이 오거든요. 코칭에 관계되는 것들도 올 뿐더러 제가 또 부모 코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학생들하고 이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서 그것들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해주라 그러면 이제 그게 힘이 들어서 이제 교수님 찾게 됐고 스피치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결국은 내가 내 중심을 잘 잡고 코치로서 얼마나 내공이 강한지 그 내공을 잘 키우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내공이 깊어야 되고 정말 성실해야 되고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법도 합니다. 본인의 성품은 어떤 편이신가요? 일단 전 좀 평화주의자이고요. 그냥 웃고 그냥 가볍습니다. 무거운 세상을 살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 인생 거의 60을 살다 보면 우여곡절들 많이 겪잖아요. 그걸 어떻게 넘어왔는지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넘겼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 좀 더 나보다는 쉽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좀 남을 배려한다 그럴까 남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그런 조금 착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고요. 또 내가 행동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일을 잘했을 때 주변이 좀 향기롭고 좀 평화로운 어떤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주 평범합니다. 마음이 아주 예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예쁘시고 아주 참 살아있는 아주 정말 예수님이시고 정말 아유.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좀 성격이 온순해 보이면서도 좀 다혈질 좀 급한 편인데 네. 급한 사람은 조금
곤란하겠네요. 급하신 분은 급하신 대로 또 이 세상을 끌고 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추진력 있는 그분은 그 자리에서 당신의 역할을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또 저처럼 여유로운 사람은 잘 받쳐주면서 너 참 잘한다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다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네. 앞으로 또 새로운 목표와 꿈이 있으시다면요. 예, 일단 저로 인해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평화로웠으면 참 좋겠고요. 저 또한 제 스스로 셀프 코칭도 많이 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계속된 성장이 있으면서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현실적인 목표나 욕구가 있다면 제가 현재 서울에서만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도 코칭을 좀 전달할 수 있는 코칭에 대한 진짜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갖고 싶습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네, 아마 감사합니다. 이 방송 보시고 또 작가께서 아마 아침마당으로 요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모두 기원해 줍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의 신조는 알려야 산다입니다. 알려야 산다. 자본주의는 알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세일즈가 됐건 보험이 됐건 상품이 됐건 알려야 되겠죠. 코칭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한 25년 정도 그쯤 된 것 같습니다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그게. 그렇죠. 예. 전부 운동에 있는 코칭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강의하시면서 또 에피소드가 있었다면요. 글쎄 강의하면서 에피소드요. 이제 전 이렇게 어른들 강의보다도 학생들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굳이 에피소드라기보다 제가 안타까웠던 점이 있다면 정말 요즘 애들이 안 행복하다는 게 아하.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들은 그 50년대 전쟁 후반을 겪고 자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나 뭐 모르겠지만 지금 애들은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잘 갖추어진 이 세상에서 그때 우리 모습보다 더 불행하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 애들이 아무도 자기 소리를 못 한다는 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엄마들을 한테 부탁하는 게 엄마는 내 소유물이야. 참 아기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기가 아기의 자기 소리를 할 수 있게끔 좀 키워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아주 편안하게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우리 신희숙 우리 선생님처럼 우리 또 좀 코칭협회 대표님처럼 편안한 그런 마음을 탁 내려놓는 그런 스피치를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선생이기도 하고 멘토이기도 하고 코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3인행 아사라, 세 사람이 길을 가는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될 리가 있다라고 했지요.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또 사업이 힘들 때 우리 신 대표님한테 용감하게 전화하셔서 저 좀 코칭해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남의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해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 곤란하고 소정의 수고비를 좀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또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가정의 화평이 함께하기를 빌면서 오늘 공감방송 명품 스피치 코너 여기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